이게 당신의 회사의 미래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이런 허황된 꿈 때문에 우리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이사님, 이 프로젝트가 가져올 사회적 가치,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기업이에요. 당장 이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중단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정훈입니다. 28살이죠. 방금 들으신 그 격렬한 대화 놀라셨나요? 그건 제가 겪었던 수많은 갈등 중 하나에 불과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희망과 바닥을 치는 절망을 모두 경험했죠. 어쩌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시원한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또 누군가에겐 따스한 온기를 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공정함에 치를 떨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겪는 이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고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제 이야기는 어느 추운 겨울밤, 제가 일하던 작은 편의점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혹독하지만 그날 밤은 유독 추웠어요. 매서운 한파가 온 도시를 꽁꽁 얼려버린 듯 했죠. 가로수길 편의점의 유리창은 차가운 서리로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간간히 불어오는 찬바람에 간판이 삐걱거렸어요. 거리는 한산했고, 간혹 지나가는 행인들은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죠. 저는 카운터 앞에 서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밤중이라 손님도 뜸했고 그저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매일 밤 이렇게 서 있으면서 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싸우고 있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학자금 대출 상환과 생활비에 쫓기는 나날들, 꿈꾸던 미래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에 좌절감이 밀려왔죠. 그래도 저는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려 노력했어요. 작은 선행이라도 세상에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거든요. 그날 밤도 그렇게 지나가나 싶었죠. 하지만 운명이란 건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사건이 일어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때였어요. 편의점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이시더니 동전을 꺼내 하나둘 세기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 추운 날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인분은 천천히 진열대를 둘러보시더니 라면 한 봉지와 김밥 하나를 들고 계산대로 오셨어요. 가까이서 보니 노인분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해 보였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려는 순간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이고, 몇십 원이 모자라네. 노인의 중얼거림에 저도 모르게 제 지갑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그때는 그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노인분의 주름진 손과 지친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어쩌면 이분도 저처럼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님,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제 말에 노인분은 깜짝 놀라시더니 고맙다고 연신 인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건우라고 소개하셨죠. 노인분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도 뭉클해졌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순간 동안 우리 둘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교감이 오갔던 것 같아요. 젊은이, 자네 이름이 뭔가?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할아버님, 정훈아, 내 따뜻한 마음 잊지 않을게. 고마워.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죠. 내일 밥값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기쁘게 했거든요. 다음날 평소와 다름없이 편의점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죠. 사장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예감은 적중했어요.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들어가는 순간 사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치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죠. 정훈아, 어제 무슨 짓을 한 거야? 사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순간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렸지만 뭐가 문제였는지 알 수 없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CCTV를 봤어. 매장 물건을 그냥 줘.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 어제 그 노인분께 해드린 일을 말씀하시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저는 분명 제 돈으로 계산했는데 급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계산했어요. 제 돈으로요. 하지만 사장님은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점점 더 화를 내셨죠. 거짓말하지 마. 넌 해고야. 당장 나가. 사장님, 제발 믿어주세요. 정말 제가 그만 규정을 어겼으니 책임을 져야지. 당장 나가.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억울함에 눈물이 났어요.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 하는 걸까요? 편의점을 나오면서 자책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그렇게 저는 갑자기 실직자가 되었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선한 마음 하나로 한 행동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걸어갔죠.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제 선행이 정말 의미 없는 짓이었던 걸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저만 홀로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세상에서 동떨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이래서 세상에 좋은 일 하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난 잘못한 게 없어.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뿐이야 라는 생각도 들었죠.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혹시 박정훈 씨 맞나요? 그 말에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누굴까요? 왜 제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순간에? 네, 맞습니다만 제 대답에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죠.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친근함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셨다고 해서요. 제가 한강그룹 부사장 이재민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어제 그 노인분이 한강그룹 창업자라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한강그룹이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잖아요. 그 순간 어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분, 떨리는 손으로 꺼내던 동전들. 그분이 정말 재벌 그룹의 회장님이었다니. 아, 그러시군요. 별 말씀을요. 겨우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놀라워서 말문이 막혔거든요. 동시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그런 분이 늦은 밤에 편의점에 오셨을까? 왜 허름한 차림이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저를 찾아오신 걸까? 이재민 부사장은 제 옆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정은 씨의 선행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룹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으면 해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실직자 신세였는데 갑자기 대기업에서 제안을 받다니 꿈만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큰 기회를 날려버리면 어쩌지? 하지만 저는 아무런 경험도 없고 제 말을 끊으며 이재민 부사장이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말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경험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작은 선행이 더 큰 일을 만들 수 있어요. 정은 씨와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것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거요. 그렇게 저는 한강그룹 신사업팀에 입사하게 되었죠. 한강그룹 본사 건물에 첫 출근하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죠. 평소엔 편한 옷차림이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화려한 로비와 정장 차림의 직원들 사이에서 왠지 모를 위축감이 들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선 설렘도 있었죠. 이곳에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말이에요. 신사업팀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재민 부사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의 미소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죠. 정은 씨, 환영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보세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제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 노력했죠. 따뜻한 편의점이라는 프로젝트를 구상해봤습니다. 무료 식사 제공과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지역 사회를 돕는 사회적 기업 모델이에요. 제 설명을 들은 젊은 직원들의 반응은 꽤 긍정적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기대감이 느껴졌죠. 하지만 몇몇 임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특히 한 임원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임원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가시가 돋아있는 것 같았죠.
매출은 어떻게 할 거야? 기업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에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죠. 물론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는 결국 기업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다른 임원이 차갑게 말했죠. 그의 눈빛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회사는 돈을 벌어야 해.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꿈꾸는 세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나 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이제 막 시작한 제 꿈을,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밤낮 없이 프로젝트를 다듬고 자료를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했죠. 때로는 지치고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그 추운 겨울밤, 한 노인을 돕던 그 순간의 따뜻함을 떠올렸죠. 이렇게 저희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도전이 저를,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사회를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밤낮 없이 프로젝트를 다듬고 자료를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했죠. 때로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눈이 따가워질 때면 잠시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서울의 밤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담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솟아났어요. 팀원들과 함께 현장 조사도 나갔어요.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한 번은 무료급식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매일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게 소원이라네.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럴수록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어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 열정에 감화된 팀원들도 하나둘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회의실에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기도 했죠. 서로 다른 의견으로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프로젝트는 더욱 단단해져 갔어요. 드디어 첫 시범 매장을 열게 되었어요. 개업 당일 아침 일찍부터 긴장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사람들이 올까?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어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셨죠. 무료 식사를 제공받은 분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우리 모두 뿌듯함을 느꼈어요. 특히 한 할머니의 말씀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젊은이, 오늘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편하게 먹었네요.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세상이 살만하네요.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를 위해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모든 게 가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어요. 매장 운영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료 식사 제공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생각보다 컸죠. 게다가 일부 유료 고객들은 무료 식사를 받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하는 것을 불편해했어요. 팀원 하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박 대리, 이대로 가다간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변함없어요.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프로젝트를 반대하던 임원들이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했다는 거예요. 따뜻한 편의점 프로젝트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이제 우리 프로젝트의 운명이 이사회의 결정에 달려있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이렇게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우리의 꿈은, 그리고 그 꿈을 믿고 따라와 준 모든 사람들의 희망은 이대로 사라지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팀원 하나가 급하게 사무실로 뛰어왔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박 대리, 큰일 났어요. TV 뉴스 보셨어요? 깜짝 놀라 TV를 켰어요. 화면에는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전에 일하던 편의점 사장님이었어요. 그분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죠. 이런 이상적인 프로젝트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대기업이 이렇게 시장을 독점하면 우리는 다 망하고 말 거예요. 사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오히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죠.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팀원들의 얼굴에도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우리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죠. 그동안 우리가 해온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재민 부사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평소에 온화한 미소 대신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은 씨, 잠깐 내 방으로 올라와 주겠나? 가슴이 쿵쾅거리며 부사장님을 따라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부사장실에 들어서자 이재민 부사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정은 씨, 상황이 심각해. 이사회에서 프로젝트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부사장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요. 이재민 부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피로와 고민의 흔적이 가득했죠. 나도 알아. 하지만 기업의 이익과 주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어. 넌 아직 젊어서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프로젝트에 걸린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재민 부사장의 다음 말은 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어요.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받아냈어. 그동안 프로젝트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야 해. 한 달,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죠. 저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만큼은 더욱 강해졌죠. 여러분, 우리에겐 한 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자고요. 그렇게 우리의 사투가 시작됐어요. 밤낮 없이 일하며 프로젝트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난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 도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프로젝트 개선에 박차를 가하던 어느 날, 팀원 중 한 명이 이상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열정적이던 민수가 회의에 자주 불참하고 중요한 자료들을 제때 제출하지 않는 일이 잦아졌죠.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한 번은 늦은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민수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게 됐죠. 그건 우리 프로젝트의 기밀 문서였어요. 하지만 그 위에 쓰여 있는 메모가 눈에 띄었어요. 이 부분 복사해서 전달할 것.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설마 민수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다음날 조심스레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민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겼어요. 그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죠. 아니에요. 대리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수가 우리 프로젝트의 내부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온 몸에 힘이 빠졌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민수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미안해요. 대리님, 가족들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했어요. 경쟁사에서 거액을 제안했고 저는 그만. 배신감과 동시에 안타까움이 밀려왔어요. 우리 사회의 모순된 현실이 이렇게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 거죠. 민수야, 그럼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지 그랬어?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끄러웠어요.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데 저만 이런 처지라니.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어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 서로 돕고 나누는 세상. 그 시작은 바로 여기, 우리 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괜찮아, 민수야.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내 가족들을 돕는 방법을 찾아볼게. 그렇게 우리는 민수의 문제를 팀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아 나섰어요. 회사 내 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오히려 팀워크가 더욱 돈독해졌고 우리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일은 우리에게 큰 위기이기도 했어요. 이미 유출된 정보로 인해 경쟁사가 우리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회사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빌미로 우리 프로젝트를 더욱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봐라. 이런 어설픈 팀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니. 당장 중단해야 해.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건 이후 우리 팀은 더욱 끈끈해졌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따뜻한 세상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힘을 모아 노력하던 중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이재민 부사장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죠. 정은 씨, 큰일 났어. 회장님께서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으로 가고 계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우 회장님은 우리 프로젝트의 든든한 후원자셨거든요. 게다가 제게는 그 추운 겨울밤 편의점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이기도 했죠.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회장님의 건강도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프로젝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두려웠죠.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주변에는 이재민 부사장을 비롯한 회사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죠. 회장님, 제발 버텨주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보여드릴게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고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의사 선생님의 입술을 주시했죠. 다행히 회장님의 상태는 안정을 찾았다고 해요. 하지만 의식이 흐릿해지는 일이 잦아졌대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스트레스를 피하고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지금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태예요. 이 말은 곧 우리 프로젝트의 운명이 더욱 불확실해졌다는 뜻이기도 했죠. 회장님의 지지 없이는 이 사회를 설득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마지막 총력전을 준비했죠.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요. 하지만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갔고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알지 못했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이 사회 앞에서 우리 프로젝트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날이었죠. 아침부터 긴장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죠.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임원들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를 확인했어요. 자, 박정훈 씨, 당신의 따뜻한 편의점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에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설명해 보시오. 이사 중 한 분이 냉랭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죠. 존경하는 이사님들, 우리의 따뜻한 편의점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프로젝터에 우리의 성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지난 한 달간 우리 시범 매장의 고객 만족도는 30% 상승했습니다. 더불어 지역 사회에서의 기업 이미지도 크게 개선되었죠. 이는 곧 장기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이사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 하지만 현재 수익성은 오히려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준비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6개월 내에 수익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 지원금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이사님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 초조함에 손에 땀이 묻었어요.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긴 침묵 끝에 이재민 부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정은 씨의 열정과 노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프로젝트는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그건 바로 이건우 회장님이었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이재민 부사장이 놀라서 외쳤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걸어와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내가 한마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왔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회장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죠. 회장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가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구한 건 바로 혁신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회장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죠. 정은군의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닌 우리 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회장님의 말씀에 이사님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없는 혁신은 없습니다. 저는 이 젊은이의 열정과 비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끝으로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셨죠. 정훈아, 너의 꿈을 펼쳐보거라.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회장님의 믿음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프로젝트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겼어요. 회장님의 지지 덕분일까요? 이사회는 결국 우리 프로젝트의 지속을 승인했어요. 물론 엄격한 조건이 붙긴 했지만 새로운 기회를 얻은 거죠. 사무실로 돌아와 팀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남아 축하 파티를 벌였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우리의 따뜻한 편의점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고 사람들의 반응도 점점 좋아졌어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도 계속 찾아왔죠. 우리는 그때마다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갔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더 큰 꿈이 기다리고 있어요. 따뜻한 편의점을 전국으로 나아가 세계로 확장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친절과 용기를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따뜻한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